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투데이 김시영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연말 이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던 자동차주들이 어제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우려 여전하지만 이렇게 하루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에는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제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주식시장은 장중 2000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 혼조세 끝에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69포인트 하락한 2011.25로 그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출발은 괜찮았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고용시장 회복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해지면서 장중 코스피는 1990선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 전환하며 코스피는 그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한 점이 어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제 증시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주들의 좀 강세가 보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요. 이른바 자동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랜만에 상승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엔화 약세 지속 그 전망으로 부진을 거듭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또 기아차 등 이른바 자동차 3인방 어제 모처럼 상승하면서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어제 증시에서 이들 종목은 각각 1.21%, 0.96%, 0.75% 상승을 했습니다. 짧게는 4거래일, 또 길게는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자동차주가 상승한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의도에서는 어떠한 원인을 좀 지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가격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는 최근 꾸준히 약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주의 그 상승세에 그 제동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제 반등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매력이 더해진 자동차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장 판매량과 가동률이 원화 강세에 따른 이슈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공장 판매는 각각 전분기 대비 22%,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여러 악재가 겹쳐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매수세를 촉발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국내 자동차주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쟁이 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 일본 자동차 업계들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 정부의 그 인위적인 엔저 정책과 또 보조금 지급 등 그 정책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일본 제조 부활의 그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도요타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를 누르고 세계 최대 메이커 자리를 탈환했고요. 다른 일본 메이커들도 올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은 2011년에 비해서 22%가량 증가한 970만 대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닛산, 스바루 등 그 일본 업체는 지난해 1,450만 대가 팔린 미국 시장에서 37%인 53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와 리콜 사태 등을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엔고 저지를 위한 노력과 신환경차 보조금 정책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증시의 자동차주가 부진할 때 일본 증시에서 자동차주들은 랠리를 펼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활발하게 회복이 되면 결국은 우리 자동차들에 대해 위협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일본 업체가 정부의 지원 속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국으로서는 올해가 더 큰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아베 신
엔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토요타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가격 경쟁 등 판매 공세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한 데다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힘입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완성차 업체보다는요, 이 부품 공급을 하는 업체들의 그런 명암도 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영향을 좀 받겠죠, 완성차 쪽으로. 그런데 이 환율 하락의 충격이 완성차보다는 이 부품 쪽에 더 강하게 미칠 거라는 영향이 있죠. 예, 그 새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에 머물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부품 업체들은 1,050원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수출할수록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더욱 비상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해외 생산이나 환해지 등을 통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다소 흡수할 수 있지만 부품 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가 환율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그 해외 생산 기지에 동반 진출을 한 업체들도 그 현대 기아차의 모든 공장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데요. 현재로서는 부품 업체들은 1,050원대까지는 견딜 수 있겠지만 이보다 아래로 가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환율이란 우려를 딛고 이 자동차주들이 좀 일어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